네, 세상을 보는 가장 정확한 뉴스, 수요평화 뉴스입니다. 오늘도 황남순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수요평화 촛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수요평화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네. 오늘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반도 평화통일 5가지 뉴스 중에 4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4위 어떤 뉴스입니까? 평화통일 뉴스 4위는 평화의 물꼬를 튼 평창 동계 올림픽입니다. 북선수단과 응원단이 오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어떤 평화의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네. 아니라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특사단도 방문을 하고 네. 어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도 오고 가고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었죠.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기 이전에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냐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북에서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 이후부터 되게 평화의 물꼬가 트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로 계속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3위죠. 네, 3위는 네. 이 9월 달에 열린 9월 평양 정상회담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마찬가지로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네. 남북 교류 협력의 전면적인 확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군사적 신뢰를 어떻게 보장하기 위함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 그리고 군사 회담에 따른 어떤 결과물들도 나왔던 것이 9월 평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 신문에 보면은 그 선언에 따라서 GP 철수라든가 초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과제들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한미 동맹에 매달리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2019년에는 더욱더 이렇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군사 이렇게 국방비도 최근에 되게 많이 올렸잖아요. 네, 사상 최대로 증액을 했고 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들을 엄청나게 무기를 사들이는 돈들을 많이 이렇게 늘리면서 네.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엄청나게 그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판문점 회담입니다. 이 판문점 회담은 이 10년 동안 가로막혀 왔던 남북관계 물꼬를 튼, 그리고 참 감동적인 모습이 많이 연출되었었던 정상회담이었었죠. 네, 맞아요. 저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그 경계석을 손잡고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는 그 장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실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어떤 만남도 있지 않았었는데요. 11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네. 그럼 마지막 첫 번째 뉴스도 마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예상을 하시고 인정을 하실 텐데요. 네, 세기적 만남이 되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저희 평화통일시민행동이 뽑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적대하던 두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 저희에게는 기회다, 우리에게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한미 동맹보다 혹은 이제 그 각종 미국의 패권보다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이 더 우선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협상과는 다르게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북미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가면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어떻게 없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북미 정상이 약속을 했었고, 지난 이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뭐 잘 안 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지만 여전히 두 정상의 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내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할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이라
보는 것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네, 이 역사적인 이 정상회담이 어떤 전 세계적 이 평화와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의 어떤 물꼬를 트는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평화통일 시민행동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뉴스를요 2018년에 가장 굵직한 뉴스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뉴스가 기억에 나시나요? 네. 일본 군함이 우길기를 들고 한국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대회에 참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엔 우길기를 든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본이 우길기 예전에 전체주의를 지향했던 그거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우길기를 들고 들어오는 게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봤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꼽고 싶은 게 지난 10년 넘는 동안 네.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 가족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지난 10년 넘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통일이 가능할까? 거기서 또 넘어서서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얘기를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하기 시작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평화통일시민행동이 8년을 넘긴 게 또 참으로 기억에 남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상욱장님 오늘 수요평화뉴스 2018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객관적인 상황은 올해 2018년보다 2019년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통일에 관련된 상황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여기 지나가시는 모든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 수많은 뉴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부디 좋은 뉴스들로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것으로 수요평화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